자, 갑니다. 수업 시작합시다. 그래서 유전자와 단백질이야. 그러면 이제 뭐야? 우린 유전자와 단백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을 형성하고 있는 또는 하자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야? 단백질이야. 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단백질이야. 머리카락, 피부, 손톱, 발톱 뭐 다 단백질이지. 전에 봤더니 누가 그러더라? 니네 혈액은 뭐니? 피도 단백질이다 하겠니? 피에 있는 물이 좀 있긴 하지만 혈액에는 뭐 있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뭐 무진장 많은 것들이 있어. 항원, 항체, 항원 안 된다. 항체, 호르몬이 다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니네 몸은 다 단백질이라고. 근데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또는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뭐가 다르냐고. 단백질이 다른 거야. 알겠니? 선생님은 어때? 피부 단백질과 너희들의 피부 단백질이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다르냐고. 오늘 그거 배우는 거지? 봐봐.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어디 있어? DNA 속에 있는 거야. DNA 속에. 유전 정보가 DNA 속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유전자는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요거 암기죠?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DNA는 그러니까 뭐가죠? DNA는 뭐라고?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거야. 설계 도면이야. 그러니까 니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 거야? DNA가 다른 거야. 설계 도면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야 돼? 제품이 다르지. 알겠니? 너희들 제품하고 내 제품이 다르다고. 알겠어요? 그 제품을 우리 뭐라 그래? 생물의 형질이라 그래. 선생님은 굉장히 잘생긴 형질을 가졌잖아. 왜 그런 거야? DNA가 달라서 그런 거야. 유전자가 너희들하고 달라. 됐죠? 가자.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합성된다. 뭐 말은 그렇다고 길다 말이. 자, 봅니다.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인데 이거 좀 알고 가야 돼.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죠? 이거 뭐라 그래? 염색체. 그렇죠. 내가 여기다 그려볼까? 염색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염색체가 인간은 몇 개를 가지고 있지? 개수로 보면 46개. 쌍으로 하면 23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염색체 안에 여기에 유전자들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이 유전자를 염색체를 쭉 풀어. 여기는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쭉 풀면 이걸 뭐라 그래? 염색 뭐라 그래? 사. 한자죠? 실처럼 풀린다 그래서 이걸 염색 사 그러는 거야. 그럼 도르륵 풀린단 말이야. 그럼 다시 풀리면 됐니? 여기 뭐 있어? 단백질이 있어. 단백질. 여기에 단백질이 이렇게 있는 거야. 단백질. 됐어요? 이렇게 단백질이 있어. 이 단백질에다가 저 DNA를 살짝 감은 거야. 그래서 핵 속에 염색체는 뭐와 뭘로 되어 있냐 그러면 DNA와 뭘로 되어 있다 그러면 되겠어? 단백질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 그러니까 단백질 덩어리에 DNA를 쭉 감아 놓은 거야. 알겠니? 그걸 다음에 배워. 이런 걸 뉴클레오솜 그래. 그 뉴클레오솜이 뭉치고 뭉쳐서 염색사가 되고 염색사가 뭉쳐서 염색체가 되고 그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DNA는 뭐 있다고? 사실 염색체는 뭐 있다고?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 좀 해주려고 그래.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가 뭐예요? 라고 묻는 애들이 상당히 많은 거야. 유전자가 뭐예요? 라는 거지. 염색체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덩어리야. 근데 유전자는 거기에 일부, 즉 형질을 결정하는 일부가 되는 거야. 즉 하나의 염색체는 유전자가 몇 개 있을까? 라는 거야. 하나의 염색체는 유전자가 몇 개 있을까? 약 3,000여 개가 있어. 3,000개 정도. 평균. 알겠니? 3,000개 조금 안 되긴 하는데 그냥 3,000개라고 할게요. 즉 무슨 말이야? 여기에 혀를 말 수 있는 유전자가 있고 여기에 피부색 유전자가 있고 여기에 머리카락 유전자가 있고 막 그래. 이해가 잘 안 되지? 잘 봐. 선생님은 이제 형편이 좋아서 아파트 살아. 아파트. 너희들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친구 중에 로제라고 있어. 알겠니? 걔랑 같이 사는 아파트 있어. 알겠니? 아파트 살아. 근데 선생님 아파트에 됐니? 너희들은 잘 몰라 아파트. 됐니? 얼마 전에 선생님 좀 오래 살았거든 그 아파트에. 그래서 욕실을 공사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욕실을 좀 뜯어 고쳤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욕실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누굴 해야 돼? 공사업체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지. 욕실 공사를 해달라고. 그러면 욕실 공사를 해달라 그러면 그
뭐라 그래? 공사 업체에서 나한테 뭐 달라 그럴까? 와서 직접 재고 안 그래? 뭐야? 욕실 도면 주세요 그러는 거야. 욕실 도면이 있어. 우리 집 도면, 욕실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되어 있는. 그거를 팩스로 넣어주면 그분들이 이거 다 재고 그 다음에 견적 얼마 나옵니다라고 보내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 집 욕실 설계도는 어디 있겠어? 관리사무소에 가면 있지. 관리사무소에 가서 어떻게 소장님한테 저 몇 동 사는 사람인데 우리 집 욕실 도면 좀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 캐비넷을 열어. 그러면 엄청난 설계 도면이 나오는 거야. 우리 아파트 전체 설계 도면. 알겠니? 그래서 막 우리 뭐 몇 동까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동 거를 꺼내. 선생님 105동 살거든, 205동 살거든, 205동 살아. 꺼내. 그래서 몇 호 사세요? 그래? 105도 205 살아요? 그런단 말이야. 나 뭐야? 잘 몰라. 우리 집 동업수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205 살아요? 그러면 어때? 그 엄청난 설계 도면 중에 우리 도면 것만 꺼내. 그럼 또 어때? 우리 집 거에서도 우리 집 뭐 있어? 안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크단 말이야, 아파트가. 그 중에 또 어때? 어느 욕실이에요? 그러면 안방 욕실이요. 그럼 또 안방 욕실만 꺼내. 거기서 그 도면 살짝 A4로 한 종이만 복사해서 준단 말이야. 그건 갖다 오면 되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아파트 설계 도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겠지. 어마무시해. 우리 집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동만 있는 거 아니잖아. 지하, 주차장, 뭐 어디 전부 다.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염색체는 나의 모든 유전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머리카락, 피부색, 눈의 홍채 모양, 혀를 말 수 있는지,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피부색인지 그 중에 아주 일부, 그 중에 하나 일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 그래서 우리는 염색체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요 B라는 유전자가 B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그럼 A라는 유전자는 A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고. 알겠니? 그러니까 유전자가 가장 작은 단위야, 염색체 내에서. 알겠니? 그 유전자가 뭉쳐서 뭐가 되는 거야? 염색체가 된단다. 그래서 유전자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유전자마다 여기 있는 거야. 유전자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단백질 정보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피부색이면 얘가 피부색이면 얘는 무조건 뭐 손톱이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서로 각각의 다른 형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갑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좋다 이거야. 그럼 너희들도 있고 나도 있고 뭐가 있어? 피부색 유전자가 같이 있단 말이야. 너희들의 피부색 유전자, 나의 피부색 유전자. 그럼 피부색 유전자가 여기 있는데 봐봐. 이 피부색을 결정하는 건 멜라닌 합성 효소야. 멜라닌이라는 물질이 있고 그 멜라닌이 얼마나 많이 합성되느냐에 따라서 검은 색깔에 가까운 거야, 피부색이. 그래서 얘는 형질이 갈색 말인데 얘는 멜라닌 합성 유전자가 멜라닌을 잘 만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나 봐. 그래서 얘는 멜라닌 합성을 많이 만들어진 유전자에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런 단백질이 형성되는 거야. 그럼 이런 단백질이 뭉쳐서 어떻게 돼야 돼? 이런 피부색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똑같은 피부색 유전자인데 얘는 멜라닌을 만드는 합성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적거나 거의 없어. 그럼 멜라닌 합성이 잘 안 되네? 그럼 멜라닌 합성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하얀 계통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피부색이 하얀 애들 있지. 얘도 굉장히 하얗네. 피부색이 이렇게 굉장히 하얗잖아. 허여물거리 해가지고. 좀 형편이 어려운 색깔이들이지. 허연 것들은 아유 됐니? 불쌍해가지고. 멜라닌 색소가 별로 없는 거지. 안나 봐. 해가지고 맨날 좀 아파 보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수한 피부 형질은 이렇게 피부가 어떻게 해야 돼? 갈색 계열에. 선생님도 속살은 굉장히 하얘요. 선텐을 통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갈색 피부를 만들고 건강한 피부 됐어요? 불쌍한 놈들이 많네. 아이고 참. 됐습니까? 그래서 뭐야 말도 색깔이 다 다른 건 뭐가 달라서 그래?
멜라닌 색소의 양이 달라서 그런 거야. 그럼 그 멜라닌 색소의 양이 다른 건 뭐가 달라서 그런 거야?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 거야. 알겠니? 이건 피부색뿐만이 아니겠지. 우린 보통 유전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상당히 많단 말이야. 중학교 때 배운 걸로 뭐 있어? 그래, 혀말이. 그래서 혀를 말 수 있다, 없다. 알겠니? 그래서 혀를 말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 혀를 말 수 없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 그렇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귓볼이 잘 발달된 사람, 얘처럼 형편이 어려워서 귓볼이 잘 안 발달된 사람. 귓볼이 없지? 없지. 뭐 잡히는 게 없지? 봐봐. 선생님은 뭐 많아요. 뭐 이렇게 길기도 해요. 심심하잖아? 그럼 이렇게 가지고 놀기도 해요. 알겠니? 이런 우수한 형질, 조금 열성한 형질 됐어요. 괜찮아. 뭐 귓볼 없다고 살아가는데 좀 어려워. 뭐 괜찮아. 이게 울지 마라. 네 사람이 귓볼 좀 없다고 울면 되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멋진 귀, 안 멋진 귀, 뭐 이런 거. 알겠어? 잘생긴 귀, 안 생긴. 됐어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만드냐고. 유전 정보의 흐름 어떻게 만들 건데? 그랬더니 세포 내 DNA의 유전 정보는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합성될 거야. 그 다음에 단백질, 요건 외워야지. 단백질 어디서 만들어? 라이보솜에서 만들어. 여러분들 책 바뀌기 전에 라이보솜은 뭐였어? 리보솜이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프린트가 리보솜으로 나오거나 우리 숙제 과제물 받았는데 리보솜으로 나오면 리보솜이 예전 거고요. 라이보솜이 요즘 단어입니다. 단어가 바뀐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이거 배우러 갈 겁니다. 그래서 전사 배우러 갈 거고요. 번역 배우러 갈 겁니다. 한 방에 배울 건데 여러 번 반복돼서 설명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배우러 가겠습니다. DNA 유전 정보 다시 배우러 갈 거예요. 유전 부호, 삼염기 조합, 코돈 얘기하러 가겠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올 거예요. 전사 이렇게 되고요. 전사 과정 이렇게 될 겁니다. 단백질의 정보, 번역 지금 배우러 갑니다. 요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올게요. 여기 할 겁니다. 이 그림 하나로 쭉 정리하는 거야. 하나로. 알겠니? 이게 결론인데 앞에서 말을 많이 한 거야. 자,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하자. 자, 시작합니다. DNA. 어디에 있어, DNA? 핵 속에 있는 거야, 핵 속에. DNA는 핵 속에 있고요. 가닥은 몇 가닥으로 돼 있어야 돼? 두 가닥으로 돼 있죠. 그래, 얘 가닥 1번. 얘 가닥 몇 번? 2번 가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 꼬여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DNA는 핵 밖으로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절대로 못 나오는 거야. 덩어리야? 커서. 아까 했지, 우리 아파트. 아파트 도면에 설계도 밖으로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와. 큰일 나.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왔다가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왔다가 잘못되기라도 해봐. 큰일 나겠지? 그래서 복사본 조금씩 나올 수는 있어도 못 나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럼 전사는 뭐야? 얘가 못 나오니까. 누가 가? RNA가 가지. 누가 간다고? RNA가 가지. 여기선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만 RNA가 됐니? DNA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가 RNA야. 앞에 있었던 그림이 이거야. 됐니? 그럼 RNA가 가서 이제 여기서 중요하지. 가닥 1번 가닥도 있고 가닥 2번 가닥도 있는데 1번 가닥과 2번 가닥 중에 둘 중에 한 가닥을 그렇지 복사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 복사해서 나오는 걸 우리 과학책에서 뭐라 그래? 전사라고 하는 거야. 전사. 아, 전사가 뭐야 그러면? DNA를 누가? RNA가 복사해서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근데 복사할 때 어떻게 복사해 갖고 나와야 되겠어? 그렇지. 상부적 결합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봐. 요게 아데닌 사이토신이야. 그러면 이 RNA가 이 아데닌 사이토신을 복사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데닌은 상부적으로 누굴 만나야 돼? 만약에 아데닌 사이토신을 RNA가 복사하려면 아데닌의 상부적 결합 누가 돼야 돼? 타이민. 아데닌의 타이민. 사이토신은 뭐가 돼야 돼? 구아닌으로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겠지. 뭐야? 얘가 누구라고? RNA야. RNA는 타이민과 타이민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어.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타이민 대신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유라시를 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유라시를 가지고 와야 되겠지. 유라시를.
됐니? 그래서 아씨를 전사하면 UUG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봐라. 요 RNA는 UUG가 아니네. 그러면 1번 가닥을 전사한 게 아니라는 소리야. 둘 중에 하나를 복사해 올 거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 RNA는 전사할 때 가닥 1을 전사했습니까? 가닥 2를 전사했습니까? 얘를 묻는 거야. 가닥 1, 가닥 2. 이제 해볼게. 이번에는 가닥 2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가닥 2니까 가닥 2는 누구 돼 있어? TTG를 갖고 있네요. 타이밍과 구한이를 가지고 있지. 그럼 타이밍은 뭘로? 다시 여기다 써볼게. 타이밍과 구한이를 가지고 있지. 그럼 타이밍을 전사하면 뭐가 돼야 되겠어? 아데닌. 타이밍을 전사하면 아데닌. 구한인을 전사시키면 복사시키면 누구? 사이토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아아씨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얘가 아아씨네요. 오. 됐습니까? 그래. 가닥 1번 말고 가닥 2번을 전사해서 왔군요.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야? RNA는 가닥 1번과 가닥 2번 중에 어떤 걸 전사했나요? 이렇게 묻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용어 정리하러 갈게요. 앞에서 어려운 말을 좀 썼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따가 원리는 설명해 줄게. 염기 요 3개 있지. 요 3개가 한 쌍으로 움직여. 항상 염기를 3쌍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DNA에 있는 이 3쌍, 요거 있지. DNA에 있는 요 3쌍, 요 새끼를 우리가 뭐라 불러? 요걸 3, 염기 조합이라 부르는 거야. 아, DNA에 있는 3염기 조합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전사해서 나온 게 누구야 돼야 돼? 얘가 돼야 되겠지, 요거. 됐니? 요거 있지? RNA에 있는 3염기 조합을 뭐라 불러? 코돈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코돈이다 부르면 코돈, 걔는 어디 있는 애야? RNA에 있는 거야. 3염기 조합이다 그런 건 어디에 있는 거야? DNA에 있는 거야. 아까 앞에 있었어, 앞에. 아까 앞에. 잠깐 갔다 온다 그랬지? 어디 갔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3염기 조합이라고. 아, 이건 어디에 있는 거야? DNA에 있는 염기 3쌍을 말하는 거야. 그럼 코돈은 어디에 있는 거야? RNA에 있는 3쌍을 말하는 거야. 용어 아주 쉽죠? 근데 저기서 읽으면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아, 요거 3쌍을 말한다고? 3염기 조합. 요 3쌍 말하는데 3염기 조합. 아, 요게 전사돼서 RNA에 있으면 얘 이름 말한다고? 코돈. 얘 이름 말한다고? 코돈. 얘 이름 말한다고? 코돈. 얘 이름 말한다고? 코돈. 코돈 1, 코돈 2, 코돈 3, 코돈 4가 되는 거라고. 코돈과 3염기 조합은 어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알겠니? 그런데 DNA에 있으면 3염기 조합, RNA에 있으면 코돈, DNA를 복사해서 오면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전사. 전사 어디서 일어나? 핵 속에서. 전사 어디서 일어나? 핵 속에서. 그러니까 전사 일어나는 장소도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와. 전사 어디서 일어나니? 핵에서 일어나는 거야, 핵 속에. 자, 핵 밖으로 나왔습니다. 짜자자자잔. 핵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나오는 거야? RNA가 나오잖아. 핵 밖으로 나오는 건 RNA가 됐니? 그럼 나온 RNA는 어디로 갈까요? 그래, 아까 누구한테 가야지. 누구한테 가야 돼? 라이소좀한테 가는 거야. 야, 라이소좀아! 그러고 라이소좀한테 가는 거야. 라이소좀한테 가는 거야. 라이소좀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라이소좀아, 뭐해? 단백질을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라이소좀한테 단백질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지. 라이소좀은 어디에 있니? 라이소좀이 어디 있어? 세포질에 있잖아, 세포질. 세포질. 그래서 우리는 번역인데 이 번역은 어디서 일어나?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그럼 번역이 뭐야? 지금 봐. 코돈이 뭘 지정해? 코돈이 뭘 지정해? 아미노산을 지정해. 잘 봐, 지금부터. 봐. 이 코돈이 아데닌, 사이토신이지. 그러면 이 아데닌과 사이토신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있단 말이야. 그 아미노산이 누구야? 코돈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데닌, 사이토신이 지정하는 아미노산 누가 있어? 아데닌, 사이토신 여기 있네. 아데닌, 사이토신 뭐야? 아스파라진. 이 새끼 이름이 아스파라진.
진이구나. 이게 아스파라진이라는 아미노산인 거야. 그 다음에 어이구 유유지 유유지 그럼 이 아미노산은 누구야? 유유지 어디 있더라? 유유지 여기 있네. 이름 누구야? 뉴신이야, 뉴신. 네가 뉴신이구나. 뉴가 뉴신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유유지가 뉴신이라고, 유유지가 뉴신이라고, 유유지가 뉴신이라고 번역하는 거야. 알겠니? 이 번역하는 이 코를 이 표를 뭐라 그러면 되겠어? 코돈표 그러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CAA 힘들어. CAA 여기 어딨어? CAA 힘들어. 얘는 뭐야? 글루타민이구나. 너 글루타민이야. 너 글루타민이야. GUC도 하나 있까? GUC, GU 어딨어? GUC는 어딨어? GUC 없다. 힘들어. 얘는 뭐야? 발린이야, 발린. 너 발린이야.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끝도 없이 연결되겠지. 그럼 이 아미노산이 끝도 없이 연결된 거 우리 뭐라 불러? 단백질.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DNA가 다르지. 그러니까 그걸 전사해온 RNA가 다르겠지. 그럼 그 RNA가 합성된 뭐가 다르겠어? 그렇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달라. 그럼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다르니까 뭐가 다르겠어? 단백질의 종류가 다른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단백질 만들어지는 거야? 겁나 쉽지 않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 거야?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른. 이게 끝이야. 됐어요? 오늘 배울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단백질을 합성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됐어요? 다 된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봐. 이 말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인간이 만들어진 단백질의 구성 체계를 방금 전에 내가 설명한 거야. 근데 이걸 알아봤더니 인간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도 그렇게 되더래. 다른 동물도 나랑 똑같은 아미노산 표가 적용되더래. 동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식물도 그러더래. 식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세균들도 그러더래. 우리가 생명체로 말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생물체가 누구야? 세균이야. 그럼 세균도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DNA가 있고 그게 RNA로 전사되고 RNA가 전사돼서 걔도 나랑 똑같은 뭘 만들고 아미노산의 배열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나랑 똑같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됐니? 한결같이 같은 코드로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해. 그러니까 기본 구조,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구조가 뭐 하더라는 거야? 같아.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에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같아.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겠구나라고 설명하는 거야. 됐니? 같은 뿌리를 갖고 거기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같은 생명체로부터 같은 뭐가 되는 거야? 아미노산을 지정했겠지. 내 말 이해됐니?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체는 아마 같은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온 것 같아.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과학에서. 됐습니까? 다 했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의문인지 다시 한번 가자. 아까 이거야. 지금 이 그림은 뭐야?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지금 얘가 무슨 솜이야? 라이보솜이지? 그럼 얘가 누가 돼야 돼? RNA가 되겠지? 그럼 이 RNA 정보로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아미노산의 배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게 각각의 아미노산이 되겠지? 그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우린 무슨 결합이라고 배웠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배웠지? 여기에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야. 물론 여기는 왜 폴리펩타이드라고 써 있는 거야? 펩타이드가 무진장 많으면 그걸 뭐란다 그래서 폴리라 그랬었지?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그 폴리펩타이드가 엮여서 뭐 되는 거야? 단백질 되는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얘야. 이 그림도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 설명하는 거야. 잘 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어렵진 않는데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서 이거 꼭 설명해 줘야 돼. 자, 해볼게. 아미노산의 종류 몇 종류야? 아미노산의 종류. 아미노산의 종류 몇 종류지? 20가지야. 그렇지. 20종류. 20종류야. 20종류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염기의 종류가 몇 개야? 염기, RNA의 종류 몇 가지냐고. 염기, RNA 종류가 4개밖에 없어. RNA가 4개밖에 없단 말이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됐니? 그러니까 누가 돼야 돼? 염기의 개수가 염기의 개수가 4개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기 있는 그림이 저걸 설명하는 건데 어렵게 설명이 돼 있어. 봐. 아데닌 하나가 아미노산을 지정해. 타이민 하나가 아미노산을 지정해. 사이토신 하나가 아미노산을 지정해. 구아닌 하나가 아미노산을 지정해. 그럼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을 지정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염기가 4개밖에 없잖아. 근데 아미노산은 20개지? 그러면 4개밖에 지정을 못하면 16개는 지정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못 받겠지?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봐. 염기 2개가 아미노산을 지정해. 저 그림이 뭘 뜻하는 건지 봐. 염기 2개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건 아데닌,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아데닌, 구아닌 이런 식으로 염기 하나가 얘랑 만나서 이게 2개가 된 거지. 이 2개가 염기를 지정해. 이 2개가 염기를 지정해.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몇 개의 염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 염기쌍이라 그래 이거. 몇 개의 염기쌍이 만들어질 수 있어? 종류는 몇 가지야? 4가지지. 4가지가 2번씩 만나야 되겠지. 그래서 4의 몇 승이야? 2승이야. 그럼 4의 2승이니까 16. 16개가 만들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전체 만들어지는 게 16개야. 그럼 16개가 20개를 지정할 수가 없어. 그럼 몇 개 남아? 4개는 지정을 못 받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염기 2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 그림이야. 아데닌,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아데닌, 구아닌. 됐니? 이렇게 되면 몇 개 돼야 돼? 염기 몇 개가?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몇 개 만들어질 수 있어? 종류는 4개인데 3개씩 묶어야 되겠지? 그러면 뭐해? 4의 3승계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럼 4의 3승계는 몇 개야? 64가지야. 64개야. 64개. 그러니까 염기의 종류가 몇 개가 만들어져? 64개.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 몇 개? 20개. 그러면 이 64개가 20개를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 아미노산을 지정을 못 받는 애는 없지 이제. 근데 뭐가 있어? 중복에서 만날 수도 있지. 중복 지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봐. 아까 나왔던 거야. 여기 있는 거야. 봐봐. 아르지닌이라는 염기는 됐니? 아르지닌이라는 뭐는 아미노산은 됐니? CGU도 아르지닌, CGC도 아르지닌, CGA도 아르지닌, CGG도 아르지닌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아미노산에 염기가 몇 개나 붙어 있는 거야. 4개나 지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중복 지정이 가능하지. 왜 그런 거야? 아미노산 수보다 뭐가 더 많아야 돼? 그렇지. 코돈의 수가 더 많아야 돼. 유돈의 개수, 이걸 코돈이라 그래. 코돈의 개수가 더 많아야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염기가 몇 개 묶여서 3개 이상이 묶여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이 구조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동일하게 작동되더라라는 거지. 동일하게. 알겠니? 그런 걸로 보아서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지구상에 사는 생물체는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와 있는 거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책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종결 코돈이 있고 게시 코돈이 있는 거야. 됐니? 이런 게시 코돈 중에 AUG라는 게 있어. 너희들 이제 이건 생명과학 2에 가서 배워. AUG는 뭐가 돼야 돼? 이 아미노산을 맨 마지막에 시작할 때 AUG부터 시작해. 아, 시작하겠습니다. 게시 코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쭉 아미노산을 연결했을 거 아니야. 그 끝날 때 종결 코돈이 하나 있어. 종결 코돈 누구 있어? UAA, UAG, UGA가 붙으면 여기에 그 아미노산이 딱 그 코돈이 딱 붙으면 얘는 어때?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았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끝내는 거지. 끝내는 거지. 됐어요? 영어 단어에도 요거 비슷한 애가 하나 있지. 단어의 끝에 주로 붙는 애가 하나 있지. 누구야? 이라는 단어가 스펠링이 있을 거야. 그 새끼는 단어의 끝에 계속 많이 붙지. 꼭 그렇진 않지만 그듯이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종결 코돈도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64개의 코돈이 있고 됐니? 그중에 63개가 각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됐어요? 코돈의 개수가 아미노산의 개수보다 많아서 얼마든지 뭐 만들어낼 수 있고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다 한 거야, 이게. 전부 다 한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전사 어디서 일어나? 미안한데 책에서 왔다 갔다 해서 좀 어렵다. 전사 어디서 일어나야 돼? 핵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요건 번역입니다. 번역 어디서 일어나? 그렇지. 세포질. 세포질에 어디서라 그러냐면 세포질에 어디서? 라이보솜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되는 거야. 알겠죠? 요 그림은 뭐가 돼야 돼? 요거 DNA가 이렇게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 사이로 RNA가 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 됐습니다. 자, 가자. 요 그림 봤고, 요것도 봤죠? 그것도 봤습니다. 자, 봐.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다. 여러분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야. 유전자가 이상이 왔어. 유전자 이상.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돌연변이라 그래. 유전자가 이상해진 거야. 돌연변이야. 됐니?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어. 딱 얘 때문에 원인이다라고 알려진 바는 없는데 하나 예측하기로는 바로 뭐야?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유전자가 변성이 돼. 방사선에 노출되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걸 유전 연구에서 어떻게 해? 초파리에다가 방사선을 쬐요. 초파리에다 방사선을 쬐면 초파리의 유전자가 변형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 가끔 해. 우리 저기 너희들 또 가면 생명과학 2에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단 말이야. 초파리한테가 방사선을 쬐서 초파리 날개 위치에다가 초파리에 발이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아무튼 그런 건 나중에 배우시고 지금 뭐 배우겠다는 거야? 유전자 이상이야.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건 시험에 서술형으로도 나오고 자 봅니다 이런 거야. 유전자가 이상합니다. 유전자가 이상한다는 건 DNA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긴 거야. 설명해 줄게. 그럼 DNA의 염기 서열이 바뀌면 전서 변역 과정에서 뭐가 바뀌어? 지금 그 얘기하러 갈 거야. 무슨 얘기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갈까 봐 여기 설명해 줄게. 자, 요 그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봐봐. 그림만 봐. 그림만 봐. 아주 쉬운 거야. 됐어요? 봐봐. 얘네들은 다른 거 다 정상이야. 됐니? 그래서 여기서 뭐야? CTT라는 유전자 다 정상인 거야. 일부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 정상이야. 됐니? 그래서 제대로 전사되면 CTT라는 DNA를 갖고 있고 걔가 전사되면 GAA라는 RNA로 전사된 거야. 그럼 이 새끼가 코돈이겠지. 그럼 이 코돈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배열되는 거야. 그럼 글루탐산이 아미노산이 배열되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정상적인 뭐가 만들어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정상적인 뭐가 만들어져? 적혈구가 만들어진다. 이건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쭉 DNA 배열 순서가 바뀌지 않고 정상이래. 그럼 뭐가 만들어져야 돼? 정상 적혈구가 만들어져야 된대. 근데 이제 봐. 원인은 모른다 그랬어. 왜 그렇게 되는지. 요 CTT 자리에 T가 바뀌었어. 뭘로? A로 바뀐 거야. 그래서 그냥 C, T, T가 정상인데
얘가 그냥 A로 바뀌었다고, A로. 원인은 몰라. 유전자 하나만 바꿨지. 그럼 유전자 하나를 바꾸니까 얘가 전사된 게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전사되니까 얘가 G, T니까 A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U, 얘가 T니까 A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게 코돈이 바뀐 거지. 그런데 정상적이면 아까 얘가 뭐가 돼야 돼? GAA겠지. 그럼 GAA는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되겠지. 근데 얘가 바뀌어서 GUA가 되면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여기에 글루탐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 하나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누가 들어온 거야? 발린이 하나 들어온 거야. 발린. 다른 건 다 정상인데. 그럼 얘가 만든 게 뭐였어? 정상 적혈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발린 하나 바뀌는 바람에 얘가 뭐가 돼야 돼? 정상적인 적혈구가 아니라 남모양 적혈구가 되는 거야. 그럼 남모양 적혈구 뭐야? 산소 운반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야. 정상 적혈구는 산소 운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단 말이야. 한 분자가 산소를 4개씩 운반하는데 얘는 하나밖에 운반을 못해. 그러면 악성 빈혈로 여기 살아가기가 좀 힘들어. 나 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유전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해가 안 가지 지금 이 말이? 자 봐봐. 이게 영어로 설명해주면 되게 편해. 영어로 설명해주면 조금 편한데 너희들이 영어를 잘 못해서 그래도 선생님 최대한 영어를 해볼게. 영어를 못해. 언제 영어 잘하는 애들 좀 만나야 되는데. 알겠니? 자 봐. 다른 건 다 정상이야. 스펠링 다 정상이야. CHAO 됐니? GOD 다 정상이야. 너희도 뭐 영어 잘 몰라서 이게 무슨 뜻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뜻이야. 굉장히 좋은 뜻이야. 알겠니? 근데 다른 건 다 정상이야. 다 정상인데 됐니? 요 진짜 하나가 바뀐 거야. 알겠니? 그래갖고 뭘로 바뀌었을까?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영어를 잘 모르니까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해봐. 이게 좋은 카우스란 뜻이었나 봐. 앞에 거 다 모르겠는데. 근데 갑자기 스펠링 하나 바뀌었지. 근데 갑자기 뭐가 됐어? 나무 카우스, 이걸 알아? 이야. 갑자기 딴 거 하나도 안 바뀌고 나무가 됐네, 카우스가? 스펠링 하나가 바뀌었는데 좋은 카우스가 나무 카우스가 된 거야. 좋은 것과 나무는 어때야 돼? 다르지? 내가 좋은 카우스는 가능한데 나무 카우스는 불가능해. 이해됐어? 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래. 스펠링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엄청난 차이지. 유전자가 바뀌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됐니? 그래서 유전자 하나가 달라지면 완전히 뭐가 달라지는 거야? 단백질 결과물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전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건 아주 무서워하는 거야, 인간들은. 알겠네? 그러니까 방사선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란 말이야. 내 말 이해 갔어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일본 애들이 얼마 전에 그 바다에다가 방사선에 노출된 방류수, 또라이야. 알겠니? 그리고 바다는 넓습니다. 넓으니까 조금 들어가도 됩니다. 또라이야. 알겠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알겠니? 그 방사선에 노출된 물고기 걱정이 심이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뭔 얘기하는 줄 알겠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실험은 그러니까 유전자 하나 이상으로 통해서 뭐가 바뀐 거야? 코돈이 변화가 되고 코돈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야? 그렇지. 단백질 지정이 바뀌고 단백질 아미노산 지정이 바뀌고 아미노산 지정이 바뀌면 단백질이 변화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야. 이걸 유전자 이상, 이름도 알아야 돼.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 그래. 빈혈증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우리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뇌에 산소 공급이 안 일어나는 거야. 뇌에 산소 공급이 안 일어나니까 어때? 어지러워요. 이게 빈혈인 거야. 그 다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 있어? 백색증이라는 병이 있어. 이건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백색증이라는 건 뭐야? 자연계에서 나오지만 백색이 뭐야? 백색증이 뭐야? 백색증이 헤모글로빈 나와. 아까 헤모글로빈이었고 뭐 있어? 아까 피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뭐 있어?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하는 병이야. 그래서 백색증은 멜라닌 색소가 아예 안 나와. 아예. 알겠니? 그럼 아예 안 나오니까 모든 색깔의 색소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럼 전부 다 무슨 색이야? 하얀색이가 머리, 피부 모든 게 하얀데 문제는 눈동자도 하얘.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갈색 눈동자가 아니라 하얀색 눈동자야. 그건 아니고 색깔이 없으니까 뭐가 생겨? 거기에 혈관이 그냥 그대로 보여. 그래서 무슨 색으로 보여? 눈이 빨갛게 보이는 거지. 대표적으로 뭐 있어? 흰 쥐. 그러니까 자연계에는 흰 쥐가 없는 거야. 그 하얀 쥐는 우리 인간이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자연계에도 있지. 가끔 나오지. 뭐 있어? 가끔 나오는 거. 하얀 까마귀. 알겠니? 가끔 뉴스에 나와. 하얀 까마귀가 발견됐다. 이거 까마귀 떼가 쫙 모여 있단 말이야. 울산의 태화강 같은 데 가면 몇십만 마리의 까마귀들이 날라온대. 어느 계절에.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하얘. 눈에 바로 띄겠지. 그래서 뭐 카메라가 보면서 막 그래. 막 우와 몇 년 만에 하얀 까마귀가 나타났고 쟤는 길조고 뭐 어쩌고 미친놈이야. 알겠니? 걔 입장에서 뭐야? 병든 놈이야. 병든 거야. 알겠어? 백색증이면 알겠니? 얼마나 삶이 힘들어.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별로 좋은 거 아니란 말이야. 길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또 뭐 있어? 너희들 요즘은 그러지 않겠지만 뭐 있어? 백사. 하얀 뱀. 알겠니? 요즘은 이제 뱀을 안 먹지만 옛날 사람들은 뱀을 먹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백사는 굉장히 뭐야? 산삼 다음으로 막 귀하게 여긴 백사. 백사를 잡았다고? 우와! 알겠니? 뭐 잡은 거야? 돌연변이 잡은 거야. 아픈 뱀 잡은 거 알겠니? 그거 고아먹고 그 초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 형편이 어려운 거 알겠어? 그런 거 잡아먹고. 알겠어요? 그래서 하얀 걸 나타나는 건 병이야. 그다음 페닐케톤 요증 너희들은 몰라도 돼요. 이름은 좀 알아두세요. 페닐케톤 요증이라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참 유전자 이상은 유전돼요 안 돼요? 유전된다 이거. 알겠니? 그 유전병이야. 이거 유전병이야. 유전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은 자손한테 남모양 빈혈증이 유전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단어도 다 설명됐고. 오케이. 자,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몇 개만 설명할게요. 유전자에 대한 설명 중 208페이지입니다. 유전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하겠습니다. 기억. 아니네. 1번. DNA의 염기 서열 형태로 존재하나요? 유전자는요? 그렇죠. 유전자는 어디 있었어? 아까 DNA에 쭉 뭉쳐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DNA에 무슨 상태로 존재해야 돼? 염기 서열 상태로 존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글뱅이가 되겠고요. 두 번째. 뭐 있어? 아이고 염색체에는 유전자가 하나 있다고요?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 몇 개 있어야 돼? 몇 개 있어야 돼? 평균 3,000개. 근데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왜 말하기가 좀 어렵냐면 또 인터넷에서 보는 애들 더 있는데 조금 있는데 그럴까 봐 말하기 좀 어려운데 평균 3,000개 조금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염색체는 몇 번까지 있지? 자 기억나는 사람 중3 거 몇 번까지 있어? 20? 2번까지 있습니다. 알겠죠? 23쌍인데 번호는 없고요. 맨 마지막에 XXX, Y가 있죠. 얘는 성염색체죠. 얘는 번호가 없지. 성염색체고. 번호는 있는데. 근데 이 번호 순서가 뭘로 매겼게? 크기순이야, 크기순. 그러니까 1번 염색체는 굉장히 크고 22번 염색체는 되게 조그만하고. 알겠네? 그러니까 1번 염색체는 뭐가 많고 유전자가 매우 많고. 됐니? 그 다음에 22번 염색체는 유전자가 매우 적어. 알겠니? 평균 내면 한 3,000여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한 개 이면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DNA 특정 부위에 유전자가 있어야 되겠죠. 1번 염색체 여기에 뭐 있어? 특정한 뭐 있을까? 그래 혐아리 유전자가 있고 뭐 여기에 뭐 있어? 피부색 유전자가 있고 중학교 때 배운 걸로 합시다. 생맥 유전자는 어디 있고? X 염색체에 있고 그러니까 유전자는 염색체 특정 부위에 있다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건 동글뱅이가 되겠고요. 밑에 거.
자, 요거 할 겁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그 위에 문제 잠깐 넘어왔어요. 자, 여기 3번인가요? 어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림은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기억과 가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DNA가 전사됐습니다. 그럼 얘는 누구라고 쓰겠습니까? RNA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 RNA가 뭐 돼서 단백질 되겠습니다. 그러면 DNA가 RNA로 되는 걸 우리는 전사라 그랬고 RNA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죠? 번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번역이라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4번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그 밑에 거야. 4번 용어 정리할 거야. 이렇게. 자, 봅니다. 유전 부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동글뱅이, 틀린 거 X인데 용어 정리야. 자, 봐. DNA의 유전 부호를 코돈이라고 한다고? 뭐가 좀 이상한데? DNA의 유전 정보를 코돈이라고 한다고? 뭐가 좀 이상하지? 코돈은 DNA에 있어야 돼? RNA에 있어야 돼? RNA에 있어야죠. 그러면 유전, 요거를 RNA로 고치면 맞겠죠. 또는 DNA의 유전 정보를 뭐라 그래야 돼? 3염기 조합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DNA에 있으면 용어가 3염기 조합이어야 돼. 코돈의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몇 가지 있어야 돼? 64가지 있습니다. 이건 64가지 있는 건 맞네요. 자, 대장균과 사람에선 같은 유전 부호는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체는 같은 유전 정보, 같은 코돈이,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온 결론 뭐죠? 이것 때문에 나온 결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여태 같은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어 온 것 같습니다. 와우! 너무 중요한 문제네요. 자, 어마무시합니다. 이 문제. 중요도가 오늘 배워서 쉽죠? 오늘 배웠던 게 너무 쉽잖아. 자,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1. 과정 기억과 니은이 일어난 장소 쓰랍니다. 장소 쓰세요. DNA가 RNA로 가는 장소. 여 이름부터 씁시다. 이름. 전사. 됐어요? 전사되는 장소. 핵 속에 돼야 되겠죠. 이름 씁시다. 이름 쓰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이름 씁시다. 이거 이름 쓰자고. RNA가 단백질로 가는 거. 이름. 번역. 됐니? 번역. 그러면 일어나는 장소 쓰라 그랬으니까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얘는 그렇지. 세포질에 세포질에 있어서 돼. 근데 세포질에 라이보솜이어서 일어납니다. 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세포질에 라이보솜이라고 씁시다. 우리는. 자, DNA, RNA 가닥은 코돈 몇 개? 아, 여기 코돈 몇 개야? 코돈. 코돈 몇 개야? 써있네, 여기. 하나, 둘, 셋. 4개.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아미노산 3, 아미노산 4를 지정하는 코돈. 코돈의 종류 몇 개가 돼야 되겠어? 4개. 얘 뭐야?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코돈을 쓰래. 뭐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코돈 누구야? U, A, U가 돼야 되겠죠? A, U. 요거 학교 시험에서는 U, A, U의 이름을 쓰라고 나와 보통. 알겠니? 얘 이름은 뭐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작년인가 어느 학교는 되게 재밌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되게 재밌는 선생님이 있어서 어떤 학교에 있었냐면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올해도 계시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게 재밌었다. 네. 그랬더니 안나? 나야 안나. 봐봐. 작년에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머리가 되게 좋으셨어. 요것들 이름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어차피 코돈표 줄 거니까. 그래서 얘를 기역, 니은, 디귿, 이게 야, 뭐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아미노산을 쭉 지정을 해준 거겠지. 그 다음에 이게 뭐 리을이고 이게 뭐 미음이고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쭉 문제를 냈어. 어딨어? 여기. 이렇게 쭉 문제를 냈어.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뭐가 돼야 돼? 단어로 옳은 것은 이렇게 썼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단어를 배우려 왔는데 그 학교 이름이 답이었어. 천재지. 와, 너 진짜 이런 됐니? 천재적인 선생님이 계셨단 말이야, 작년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볼 줄 알아야 돼? 코돈표를 볼 줄 알아서 여기서 단어로 조합해서 만들 수 있게 만든 것이지. 알겠니? 그런 선생님들도 계신다, 알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코돈표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OX 됐니? OX 됐고. 됐어? 1번. 자, 잠깐만요. 여기 OX 됐고. 아니,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서 1번은 넘어갈게요. 2번부터 갈게요. 이렇게. 중요도 순을 가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림은 염색체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옳은 것. 구조 나타내고 때. 얘 뭐 있어야 돼? 염색체. 얘 뭐라 그래야 돼? 염색사. 얘 이름 뭐라 그래야 돼? 단백질이야. 얘 이름은 단백질. 됐니? 얘 이름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얘 이름은 DNA가 되겠습니다. DNA가 되겠습니다. DN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모두 골라라 그랬군요. 기억은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 어딨냐? 아,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기억은 염색체죠. 염색체는 안나, 뭐와 뭘로 되어 있어요?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오, 니은. 단백질이네요? 단백질에 뭐 있어? 단위체. 단백질의 단위체 누구야? 아미노산. 됐어요? 단백질의 단위체 누구야? 아미노산. 됐니? 디귿. DNA. DNA의 단위체 뭘로 돼야 돼? 인당 염기가 결합되어 있다. 그럼 저 인당 염기가 몇 대 몇으로 결합되어 있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고 걔 이름을 뭐라 그래야 돼?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3번 하나 더 가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3번 하나 더 갈게요. 똑같은 문제니까 3번 하나 더 가봅시다. 자, 유전자 단백질과 관계인 거예요. 설명 똑같죠? 그림도 똑같고요. 그러면 뭐만 있어요? 여기 있네요. 기억. 그다음에 나머지 그냥 문제에서 갑시다. 단백질 A, 단백질 B가 돼야 되겠죠? 3번 가겠습니다. 기억을 구성하는 염기. 기억을 구성하는 염기? 기억을 구성하는 염기. 기억이 누군데? DNA.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누가 돼야 돼?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DNA니까 뭐는 없애야 돼? 유라실은 없애야 됩니다. 유라실 어디 있어야 돼? 얘는 RNA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전자 AB의 염기 서열은 유전자 AB.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들었으니까 뭐가 다른 거야?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르겠죠. 그럼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유전자에서 염기 배열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AB의 염기 서열은 서로 달라야 되겠습니다. 유전자 B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면 여기 유전자 B의 유전자 이상이 생겼대. 이상이 생기면 정상 단백질 B가 합성되지. 그럼 유전자가 이상하면 정상 B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와? 비정상적인 B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스펠링 하나만 달라도 뭐가 달라져야 돼? 문장의 뜻이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스펠링 하나만 바뀌어도 문장은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됩니다. 아까 봤죠? 존 카우스가 나무 카우스가 된다고. 스펠링 하나 바뀌면 완전히 다른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교육과정이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 책은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몇 개 안 돼 문제. 여기까지만 풀어오시면 다음 주부터는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부터는 전혀 다른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알겠어요? 다른 수업으로 이제 물리 파트로 간단 말이야. 알겠죠? 됐어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